안녕하십니까. 용감한 영어왕을 맡은 백용천입니다. 시대의 불편한 진실이 있죠.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금수저, 흙수저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인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사실 금수저, 흙수저라고 하는 것을 듣다 보면 사실 가슴이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중요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컨설턴트 분들에게 어떻게 태어나는가의 관점에서 금수저, 흙수저를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아이스 브레이킹 화법의 관점은 어떻게 길러지는가가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어지는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화법의 주제는요. 고객들을 만났을 때 본격적으로 상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편한 진실, 그러면서도 일상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금수저, 흙수저라고 하는 소재를 활용해서 고객들과 처음을 열어가는 아이스 브레이킹 화법, 저와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금수저, 흙수저라고 하는 소재를 활용해서 우리 고객들과 만나시게 될 때 어떤 고객을 만나야지 라고 고민이 되실 텐데요. 자,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자 고객이라고 하면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만나셔야 될 잠재 고객군입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 좋겠죠. 따라서 내 지인들 중에 혹은 기 고객 중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그런 잠재 고객군이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들춰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잠재 고객군, 내가 만나야 될 고객군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자, 이어서 우리 하나의 액츄얼 케이스를 통해서 상황을 공유해서 어떻게 아이스 브레이킹 화법을 열어갈지 이어서 계속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츄얼 케이스를 저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액츄얼 케이스를 보셨는데요. 이 상황 속에 있는 고객의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 사람의 부모이다 보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어떤 경제적 토대를 제공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죠. 자, 그런데 자녀가 어리다 보니까 앞으로 시간은 많이 남아있고 무엇인가 어떻게 잘 준비해서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적인 힘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지요. 자, 그런 고민을 우리 컨설턴트가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 고객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이나 멘트를 던지시는 거죠. 표현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고객님, 요즘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고객님은 자녀를 금수저로 키우고 싶으신 마음이 없으신가요? 혹은 있으신가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의 반응이 분명히 예스냐 노냐 이런 식의 표현들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컨설턴트가 이런 호기심 유발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면 상황을 설명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또 전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표현의 예시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 그런데 금수저가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금수저나 흙수저나 어떻게 태어나는가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키워지는 것인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경제적 환경이 더 낫다고 한다면 좋은 교육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의 자녀가 충분히 금수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상황 설명에 대한 간단 표현의 예시 화법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고객들에게 이제 니즈 환기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니즈 환기 연결고리 화법으로서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 제가 고객님의 자녀를 금수저로 만드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잠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자, 이렇게 고객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러면 고객이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흐름이었지만 간단 예시 화법을 통해서 고객들과 처음에 대화를 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인포메이션 시간입니다. 인포메이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고객들을 만나시게 될 때 좀 더 자세한 니즈 환기, 또 본격적인 니즈 환기 잘 하시라고 제가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는 것인데요. 고객들을 만나시게 되면
좀 서브 자료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금수저, 흑수저, 동수저를 가져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고객들의 관심을 유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의 그런 유형을 좀 분류를 해주시고 왜 금수저, 흑수저란 말이 나오게 됐는지 그 연유도 우리 고객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고객들이 관심을 가져할 그러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보셔야 될 거는요. 고객들에게 뭔가 심각성을 제기해서 컨설턴트가 의도하는 바로 계속 유도해 나가려고 한다면 몇 가지 중요한 데이터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생 자녀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부채를 갖고 있는지도 우리 고객들에게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인의 자녀와 이스라엘의 자녀가 어떻게 금수저로 키워지고 흑수저로 키워지는지 여기서부터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하면 돼. 즉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의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했지만 최근까지 추세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교육비, 1인당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증가해왔다는 것이죠. 자료를 보시게 되면 대학생 평균 부채가 있습니다. 자, 제가 주변의 대학생들한테 요즘 물어봅니다. 혹시 학자금 대출을 받았느냐? 라고 했더니요. 거의 대부분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 자녀는요. 사회 진출하면서 기본적으로 빚을 갖고 시작합니다. 지금 최근에 통계 자료에 의하니까 1,321만 원이라고 하는 평균적인 우리 대학생 자녀들이 부채를 갖고 시작하더라. 자, 이런 데이터는 꼭 기억을 하시고 고객들과 상담할 때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보여드릴 자료는요. 자,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금수저로 키워지는지, 자, 그거에 대한 하나의 이스라엘의 풍습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13세에 성년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성년식의 이름이 바르 미츠바라고 합니다. 그 13세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3세라고 하면 이제 6학년이라든가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가 되는 것인데요. 그때 성년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성년식을 해서 그 축하 파티에서 축의금을 모아서 일정의 비용을 제하고 나서 남는 돈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그 기금을 적립한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예적금에 묻어뒀다가 자녀가 성년이 돼서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 불려진 그 목돈을 자녀에게 준다고 하지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 고민해 볼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녀는요, 시작할 때 빚을 갖고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자녀는 시작할 때 목돈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둘이 경쟁을 했을 때 누가 이길 확률이 더 클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자녀가 더 이길 수 있는 또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13세의 자녀 성인식을 통한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에게 어떻게 금수저로 키워주는지 목돈 마련을 어떻게 시켜주는지 그러한 예시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니즈 환기를 도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포메이션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자녀와 대한민국의 자녀가 빚을 갖고 시작하고 목돈을 갖고 시작했을 때 사회에 출발하게 된 첫 시작점에 어떤 결과들이 생기는지 비교를 해본 자료입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자녀가 성인식이 끝나게 되면 한화돈으로 대략 4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모아진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기금을 주식 채권 같은 그런 펀드 투자라든가 예적금에 넣어둔다고 하지요. 자, 그것을 일정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적립해서 꾸준하게 만약에 갔을 경우에 32세 정년기, 결혼 정년기에서는 대략 한화돈으로 1억 2,635만 원의 자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요. 부모의 사교육비도 지출됐죠. 더군다나 자녀들이 대학 학자금을 대출을 받았죠. 자, 사회에 진출하는 순간서부터 빚을 갚기 시작합니다. 겨우 30세의 빚 상환이 종료가 되고요. 32세쯤 됐을 때 그나마 조금 모아진 그런 적금액 혹은 예금액들이 758만 원밖에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32세 결혼 정년기에 1억 2,635만 원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자녀와 700만 원 남짓한 금액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녀. 자, 비교가 되십니까? 자, 이런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자녀가 금수저가 되는 것인지, 금수저로 키워지는 것인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미리미리 자녀를 위한 그런 교육의 자금들을 형성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니즈 환기를 도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이 좀 길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스 브레이킹 화법이라고 하면 가볍고 웃긴 농담조의 그런 소재의 화법들을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금수저, 흑수저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소재를 활용해서 고객들의 마음을 열어가시는 그런 상담 포인트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같이 많은 소재를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화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소재는 무한적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연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연구를 통해서 고객들과 어떻게 대화를 열어갈지 스스로 자기 역량을 개발하시는 우리 훌륭한 컨설턴트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